내면에만 도덕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의미가 없겠죠. 외면으로 나와줘야 돼요. 이 나와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자가 생각하는 예입니다. 공자는요, 당시 자기가 살던 시대가 이 예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형식화되고 너무 그 원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탄식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진정한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? 바로 내면적인 도덕성을 외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 규범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공자를 이야기할 때 인과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, 인간에게 꼭 갖추어져야 할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 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. 인간의 본질. 두 번째,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들은 이 현실 사회를 살아가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? 분명히 내면적인 도덕성을 갖고는 있지만 꼭 그걸 다 실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굉장히 나 스스로도 실망할 때 많고 사람에게도 사회에게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자, 바로 이겁니다. 극기, 복례. 야,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이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기, 나예요. 나는요, 어때요?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. 좀 어렵게 말하면 생물학적 자아.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내면적인 도덕성이고 얘를 실현해야 되는 거 알더라도 육체적인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그 육체적인 욕망 모두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기본적인 욕망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욕망을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실현을 하거나 그 욕망이 과도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. 그러한 욕망, 즉 사욕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나의 사욕을 극복하는 거예요. 그걸 극복하면 진정한 예를 회복할 수 있다. 그래야 된다. 이게 공 선생님의 말씀이에요. 이 부분은 육아사상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겠죠?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하나 더 쓸게요.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한 것처럼 예뿐만이 아니라 음악이요. 뮤직.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요. 뭐 흥어시, 입어예, 성어악, 시를 통해서 흥이 일어나고 이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. 따라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공 선생님이 인격 완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중시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면 좋겠는데요.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와 함께 기출문제 푸는 강좌에서 그 이유를 듣게 될 겁니다. 예와 악 중시했다. 자, 인간 본질, 수양법까지 봤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볼게요. 자, 깨끗이 지워야 되겠죠? 정치, 사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공자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극기복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의 방법은 무엇일까? 거기에도 역시 핵심은 도덕성, 덕입니다. 따라서 공자는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를 추구한다. 여기에는 이 전제가 따를 거예요. 숙이 아닌 혹은 뭐 숙이 아닌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그냥 두 번 썼어요. 그 통치자가 나 자신을 도덕적으로 수양하는 거예요. 그 수양이 먼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,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하는 거죠. 그 정치 때문에 백성들도 법이 무서워서 벌받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왕의, 통치자의 도덕성에 감화돼서 저절로 덕스러운 사람, 덕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따라서 공자가 생각하는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라고 하는 것은 덕과 예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에서의 핵심적인 덕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